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회사는 바로 오비고입니다.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요즘 자동차가 그냥 타고 다니는 걸 넘어서 뭐랄까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처럼 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기술을 쭉 쌓아와서 현대 기아차나 도요타 같은 아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OEM들이랑 협력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800만 대가 넘는 차에 이 오비고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건 확실히 좀 주목해야 할 성과 같아요. 네, 그 20년 넘는 업력이라든지 또 주요 글로벌 OEM 고객사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800만 대 상용화 실적, 이런 것들은 분명 오비고의 기술력이나 시장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이죠. 특히 현대 기아차, 도요타와의 협력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은요. 최근 자료들을 보면 기존의 핵심 사업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팔아서 받는 로열티 매출이나 아니면 공동 연구 개발, 유지 보수 같은 컨설팅 매출이요. 이 성장세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잠깐 주춤하는 건지 아니면 이 주력 사업의 성장 동력 자체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좀 면밀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비고의 최근 움직임이 더 흥미로운데요. 미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뭐랄까 과감한 투자를 했더라고요. 차량 정비 플랫폼인 카랑이라는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 카랑이 하는 일이 꽤 다양해요. SK렌터카나 소카 같은 큰 회사들 대상으로 정비 솔루션도 제공하고 또 저희 같은 일반 운전자들한테는 직접 찾아가는 정비 서비스나 아니면 가까운 정비소 연결해주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심지어 수입차 부품 유통이나 정비업체들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팩토링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대요. 네, 카랑 인수는 확실히 오비고가 기존 사업의 어떤 성장 정체랄까 이런 걸 좀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비고가 가진 강점, 그러니까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카랑이 가진 그 정비 인프라, 또 방대한 실시간 차량 데이터, 이걸 합치겠다는 거잖아요. 차량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큰 그림 같은데,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인수합병, M&A에는 반드시 통합 비용이 들거든요. 실제로 올해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인수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나갔고 또 조직 다시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딱 보여요. 게다가 인수한 카랑 자체도 2분기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영업 적자를 냈고요.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예를 들면 오비고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들이랑 카랑이 전국에 깔아놓은 정비망을 딱 결합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차 상태 진단해서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카랑 정비망 통해서 관리해주고 특히 렌터카나 카쉐어링 회사 같은 B2B 고객들한테는 차량 관리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니까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이건 정말 양쪽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림 아닌가요? 그 말씀하신 시너지 시나리오는 참 이상적입니다. 오비고의 소프트웨어 역량이랑 카랑의 그 오프라인 정비망, 데이터가 합쳐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 또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진 두 회사를 성공적으로 합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과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심인 오비고랑 정비 서비스나 부품 유통 같은 오프라인 중심의 타랑은 사업 운영 방식부터 조직 문화까지 꽤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다른 점들을 극복하고 진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통합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부담 넘어서 이 성공적인 통합 자체가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하지만 또 이렇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때문 아닐까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차는 그냥 이동 수단이 아니라 온갖 서비스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바퀴 달린 생활 공간이 되고 있어요. 차 안의 디스플레이는 점점 커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통신 기술도 5G 넘어서 더 뻔나지고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3, 레벨 4 이렇게 발전하면 운전자는 운전 부담에서 벗어나서 차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콘텐츠 보거나 업무하는 데 쓰게 될 거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시장이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다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차량 운행 데이터나 운전자 행동 데이터 같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겨나고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타당하고요. 오비고가 이 기회를 잡아서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는 목표를 세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SDV 시대를 대비해서 오비고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완성차 업체, OEM들이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시기였다면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표준화된 플랫폼을 딱 개발해서 이걸 여러 고객사에 파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전략이 성공하면 건별로 프로젝트 따내거나 로열티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걸로 기대되거든요. 기존 고객한테 더 좋은 기능 제공하는 업셀링 효과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AI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서 차량 내 경험을 확 바꿀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하니까 미래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체 플랫폼 개발해서 팔고 그걸고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시장 변화의 기회가 큰 만큼 경쟁 환경도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지고 있어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애플의 카플레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이미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나 콘티넨탈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강자들, 티어 1이라고 하죠. 거기도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량을 키우고 있고 심지어 완성차 업체들까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오비고가 이런 거인들이랑 경쟁해서 뭔가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하고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둘째, 자체 플랫폼 전략이 기존 로열티 모델보다 무조건 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플랫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초기 투자랑 계속적인 R&D 비용이 들 텐데 많은 고객사를 확보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AI 투자. 이것도 방향은 맞는데 이게 실질적인 기술 우위나 상업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거라는 점,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알지만 오비고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서비스들이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바로 픽 시리즈라고 부르던데요. 라인업을 보면 오비고가 앞으로 차 안 경험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좀 엿볼 수 있어요. 차량 환경에 딱 맞춘 브라우저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음악 스트리밍 마음껏 이용하는 픽나우, 팟캐스트나 라디오 같은 오디오 콘텐츠에 특화된 플랫폼 피클, 그리고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픽조이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네, 제시된 서비스들 컨셉 자체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나 커넥티비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에는 잘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픽나우는 다양한 앱 접근성이나 사용자 맞춤 추천, 음성 제어 이런 걸 내세우는 것 같고 피클은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 라이브러리에다가 AI 기반 큐레이션 엔진으로 개인화된 청취 경험을 주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고요. 픽조이는 차량 디스플레이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랑 스마트폰 연동해서 조작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네요. 차량이라는 특정 환경에 맞춰서 사용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엿보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피클의 그 AI 큐레이션은 그냥 인기 있는 것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운전자 취향이나 지금 있는 위치, 시간대 같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오디오 콘텐츠를 추천해준대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는 뉴스 브리핑이나 시사 팟캐스트, 장거리 운전할 때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팟캐스트나 신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이런 식으로요. 픽조이는 글로벌 게임사들이랑 협력해서 인기 모바일 게임들을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 컨트롤러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올해,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는 점이 더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벌써 픽조이는 9월 초에 특정 OEM 신차 모델에 탑재되는 게 확정됐고 픽나우랑 피클도 연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개발 단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현실적인 숫자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밝힌 올해 하반기 픽 시리즈 전체에서 기대하는 매출 규모가 약 5억 원 수준이에요. 이게 오비고의 2025년 하반기 전체 예상 매출인 230억 원에서 240억 원이랑 비교하면 약 0.2% 정도? 아직은 정말 극히 미미한 비중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매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단순 매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실제 사용자들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봐야죠. 오비고는 이 픽 시리즈를 넘어서 AI 기술이랑 카랑 인수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고장 예측해서 정비까지 연결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비고가 궁극적으로 가려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고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미 카랑, 주요 OEM, 그리고 티어1 파트너들이랑 같이 개념 검증, POC라고 하죠. 그걸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디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오비고의 미래 비전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개념 검증 단계이고 회사 스스로도 중장기적 목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서비스가 실제로 상용화돼서 의미 있는 매출과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그리고 기술적, 사업적인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당장 하반기부터 시작될 픽 시리즈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낮은 초기 매출 외에도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과연 자동차 제조사나 최종 소비자들이 이미 강력한 생태계를 갖추고 사용자 경험이 검증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나 애플 카플레이 대신에 오비고의 픽 시리즈를 선택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죠. 스마트폰 앱 생태계와의 연동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익숙함,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같은 기존 플랫폼들의 강점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시장에서 성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신규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하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가장 큰 기대 요인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해외양 매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 해외 판매량은 국내보다 3배 이상 많거든요. 따라서 기아 유럽 모델을 시작으로 해외 공급이 본격화되면 오비고의 로열티나 플랫폼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확실히 실적 개선에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현대차 그룹 해외양 매출 발생은 오비고의 기존 사업 부문에서는 가장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는 건 매출 볼륨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요인이죠. 공급하는 차종이나 지역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질 거고요. 거기에다가 인수된 카랑 역시 하반기가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합니다. 겨울 앞두고 타이어 교체 수요 늘고 연말 정비 시즌 맞물리면서 B2B 법인 고객이란 B2C 일반 고객 양쪽 모두에서 정비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군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한 2025년 연간 매출 목표가 358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약 120억 원을 기록했으니까 하반기에만 230억 원에서 240억 원 정도를 달성해야 하는 꽤나 도전적인 목표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들이랑 함께 비용 효율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간 매출 목표 358억 원. 확실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하반기에 상반기 실적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려야 달성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반기 예상 매출의 구체적인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기존 오비고 사업, 그러니까 로열티, 플랫폼, 컨설팅 등에서 약 80억 원, 인수된 카랑에서 약 150억 원, 그리고 신규 사업인 픽 시리즈에서 약 5억 원 정도, 이 정도를 기대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현대차 해외 매출 확대나 카랑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하반기 매출 목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랑, 약 63% 정도 되네요.
실적이 예상만큼 나와줄지, 그리고 기존 사업의 그 성장 둔화세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이게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겁니다.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회사 측에서 제시한 하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한 자릿수 수준이에요. 이게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높은 성장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목표치 자체가 그렇게 인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는 시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수익성 개선의 폭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카랑의 경우 2분기에는 2, 3억 원 적자였지만 하반기에는 매출 확대랑 비용 통제를 통해서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 이건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불필요한 비용 줄이고 효율성 높이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카랑의 하반기 흑자 전환 목표 달성 여부는 오비고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수익성을 높여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픽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수익 기여를 논하기는 좀 이른 단계이고 기존 사업인 로열티와 컨설팅 매출 하반기 75억 원 예상 역시 막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하반기 실적은 현대차 해외 매출이라는 확실한 카드와 카랑의 턴어라운드라는 기대 요인, 그리고 아직은 미미한 신규 사업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텐데 공격적인 매출 목표 달성과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성 개선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오비고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차량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 업체에서 벗어나서 카랑 인수와 픽시리즈 출시라는 과감한 행보를 통해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이 거대한 파도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게 하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글로벌 IT 공룡들, 기존 자동차 강자들이 모두 뛰어든 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시장은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장입니다. 여기서 오비고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입증해야 하고요. 또 인수한 카랑과의 시너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야심차게 내놓는 신규 서비스들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이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좀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높은 기대치만큼이나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애물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 속에서 오비고와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독자적인 플랫폼과 서비스로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하면서 성장 신호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나 애플 카플레이처럼 거대 IT 기업들이 구축한 강력한 생태계 안에서 경쟁하거나 혹은 그 일부로 편입되는 길을 걷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비고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에 좀 더 집중하고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의 관점에서 전망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